안녕하세요. 레몬티의 티타임에 어서오세요. 벌써 4월이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그 영상을 저번에 예고한 대로 앞에는 타임랩스를 붙이고 뒤에는 실제 워크스페이스를 모두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감기를 안 하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감기를 좀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좀 느리느리 여유있게, 제가 혼자 여유있게 그려가지고, 한 6시간 38분, 너무, 이런 간단한 그림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여튼 그 시간을 다 보는 거는 좀 그랬을 테니까요. 후루룩 지나가게 해놨고요. 중간에 딱 한 번 머리카락 채색할 때 촬영을 깜빡했는데, 그 부분만 타임랩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진 부분이 아쉽네요. 다음엔 절대 까먹지 않는 걸로. 일단 음성은 앞부분에만 있고 뒷부분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관련해서 자막만 올라올 건데요. 사담은 오늘 완전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고 사담이자 잡담,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잔소리, 약간 꼰대 잔소리라서 오늘 나 기분 좀 꿀꿀한데 뭐 잔소리 들으면 빡칠 것 같은데 하시면 굳이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지금 AI 관련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하고 싶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세 분이 주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웹툰 제작과 기술 포럼에 다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녀오고 나서 좀 머리에 기본 지식을 쌓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영상을 올려볼게요. 지금 새로운 기술인 AI 관련한 법 제정을 위해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대본을 쓰고 있을 때 한 20% 남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20% 진짜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림업계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청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실 저 AI가 이제 기술적으로 좋게 쓰이면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기술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며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침해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프로 작가로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뭔지 요즘 약간 이렇게 업무적 번아웃 같은 게 왔어요.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막 그거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번아웃이 안 왔는데, 그냥 이 업계를 생각하면 갑자기 지쳐버리는 거. 그래서 가능한 막 평소에 안 하던 크로키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원래 하루 중에 저는 이렇게 쉬는 날이 없거든요. 대신 쉬는 시간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부러 하루 통째로 다 쉬어보고, 이틀 통째로 한번 쉬어보고 막 이러면서 리프레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임랩스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또 소소한 개인 근황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슬쩍 말을 꺼내보는데요. 이제부터 잔소리예요. 듣기 싫으면 빨리 뒤로 가시고. 몇 개월 전부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운영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죠. 여긴 그냥 제 SNS이자 그냥 히트 일기장 뭐 그 정도 급인데, 그래도 저 나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내가 신인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막 하는 생각에 막 뭐라도 퍼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 좀 속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근대시에이팅을 좀 할 건데요. 근데 당사자분들이 영상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제가 또 뭐 진짜 엄마도 아니고 뭐 선생님도 아닌데 대부분 같은 성인인데 제가 뭐라고 이런 잔소리를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레몬티가 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제 마음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말하느라 좀 주절거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받고 상담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메일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뭐 그런 문의가 많진 않아요. 근데 저도 바쁘면 문의 안 받으면 할 텐데,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이제 오면은 답장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보통은 어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지? 하면서 막 감격해서 막 리얼로 울고 막, 그래, 내가 이 맛에 도움 드린다.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줘야지. 막 모든 걸 다 말해줘야지. 막 이럴 때가 훨씬 많은데, 진짜 아주 드문 경우에 가끔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진짜 문의에 대한 답을 막 내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엄청 성실하게 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막 내 모든 그 경력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이미 단메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내 자랑. 근데 그것도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제 작업 시간과 휴게 시간을 쪼개고 줄여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망생 때 정보가 없어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적어도 이 영상 듣는 사람들은 지금 프로인 작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창구 하나쯤은 마련을 해주자 하고서 하는 게 소소하고 개인적인 활동이고 뭐 금전적인 거 다 없고 홍보 이런 거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참 좀 섭섭할 때가 있는데 자꾸 동그랗게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한데 제 입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이득이 없는 활동이라면 제가 뭘 바랄까요? 전에 인쿠 발급해드립니다 영상에서처럼 그냥 그래 저런 사람이 있었지, 내가 지망생 때 궁금한 거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대답을 해줬지, 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좀 고마웠지, 뭐 그 정도의 반응을 솔직히 원합니다. 근데 저기요, 왜 저한테 고맙다고 안 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감사해 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제 제가 회사에 좀 그치만 좀 짜증나는 사수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은 보답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주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지만 꼭 반드시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영상에서 말을 먼저 미리 드렸었죠. 그 대신에 제가 인망 쿠폰을 발급해드린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인망 쿠폰이라는 건 저희 채널에서만 쓰는 얘기인데, 나중에 레몬티가 좀 가끔 이상한 말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오늘 이 영상처럼 막 잔소리 같은 거 해가지고 뭐야 이 사람 왜 이럼? 레몬티 무슨 멍멍이 소리 하는 거임? 같은 걸 보더라도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쿠폰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옳고 바르고 깨어있는 행동과 말을 하겠어요. 가끔 좀 나사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번쯤은 그래 뭐 전에 나 한 번 도와줬으니까 이번 건 못 본 척 해주지 뭐 그런 쿠폰을 뜻해요. 이거 진짜 제가 뭐 무슨 종이 쿠폰 이런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눠서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쿠폰이거든요. 굳이 명칭을 하자면 인망 쿠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문의에 대한 답이 해결이 되면은 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지신다거나 그렇게 나한테 간절하게 문의를 한 바닥 넣었으면서 답장을 아예 안 읽으신다거나, 혹은 그 엄청난 길이의 답장에 답장 잘 받았습니다 같은 답조차 없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또 문의 자체에 인사글이 전혀 없고 그냥 제목부터 뭐뭐는 뭐뭐인가요? 하고 딱 한 줄만 보내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런 거는 제 외주메일도 아니고 기분 상하진 않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나의 지식을. 제 안에 꼰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메일을 보내실 때는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 하고 나오다가, 아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이런 걸 고나리 하고 앉아있어. 하고 그냥 다 넘어갔었어요. 어떤 때는, 카톡으로 문의 상담을 받았는데, 진짜 저 나름 한바닥 답장을 1시간 동안 써서 드렸는데, 그냥 예의상, 고맙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답장 안 하고 하트 따봉 웃음 이런 거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답장 없이 따봉만 딱 찍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답이 좀 이상했나? 혹시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답변이 있었나? 기분 나쁠 만한 답변이었나?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10번 정도 다시 읽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정보성 답변인 거예요. 뭐는 얼마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라서 누가 상처받고 자시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닌 답변인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내가 문의를 다 받는다 그러니까 저를 혹시 가끔 고객센터 아니면 챗 GPT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본인의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면 팩 버려지는 기분이 가끔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아마 그 중에 일부 분들은 작가님이 안 그래도 웹툰 하느라 바쁘신데 내가 답메일을 또 보내면은 거기에 레몬티 작가님이 또 답메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곤란하시지 않을까? 내가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오히려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잘 읽었습니다 정도의 답장을 싫어할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섭섭했던 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자꾸 제 안에 잔소리꾼이 나와서인데, 그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리랜서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거의 이걸로 상업 활동을 해요. 다 텍스트로
그 편지 보내서 상업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뭐 매주 문의 또는 문의에 대한 답메일, 내 포트폴리오 이렇다, 계약서 문항을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단가 조정을 해달라, 뭐 피드백을 왜 이딴 식으로 주냐? 나 화났다. 뭐 왜 이 기간 내에 입금이 안 들어오냐? 나 화났다. 왜 내 이름 표기 안 해주냐? 나 화났다.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다 이런 걸 그 메일로, 대부분 메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쁜 쪽으로 흘러가서 법적인 소송이 걸린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전부 다 증거물로 쓰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근데 그거랑 같은 연장선상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문의 메일을 보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거를 잔소리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보통 사수가 하는 거 보고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코치로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데, 프리랜서는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구매자 쪽이 판매자에게 보내는 문의는 문의에 대한 그 판매자 쪽이 문의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내 거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예의를 차리는데, 만약에 답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굳이 답장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답을 해줬다면은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레몬디 저 사람은 뭐 얼마나 신인 때부터 잘했길래 저러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은 거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예시로 들 건데 완전 제 개인 그 과거가 다 드러나네요. 아예 제가 그 동인계 무지할 때 만화 행사라는 걸 알긴 아는데 참여만 해봤지 제가 그 주최하는 거 잘 몰랐을 때 한 번은 모 장르 올리전 주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A, B 커플링 올리전 주최를 했고, 어떤 다른 올리전은 이제 커플링이 아닌 그냥 조합으로 A, 뭐 C, F, T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조합 올리전을 열었거든요. 보면은 이 A, 인물 A가 겹치죠. 이 장르 자체가 당시 진짜 오타쿠 최대 메이저에다가 주요 등장인물도 엄청 많아서 막 배포전도 아니고 같은 장르 올리전이 2, 3주에 한 번은 열렸어가지고 주체들끼리 일정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열기 전에 미리 물밑에서 일정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올리전 일정을 공개적으로 공지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일정의 앞 일정과 뒤 일정의 올리전 주최인들에게 우리가 이때 올리전 열 건데 괜찮으신가 이렇게 다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뒤 올리전은 오케이 했는데 저희 앞 올리전에서 그 ACFT 그 올리전 주최 쪽에서 자기 올리전보다 한 주 뒤로 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정보다 한 주 더 뒤로 밀라는 거예요. 이미 3주 정도 차이가 나게 일정을 잡았는데 4주 차이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몇 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원래 원했던 거는 A의 생일 주간이었을까, 생일이 껴있는 주간이어서 여는 거였는데 이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내가 나중에 연 올리전이니까 4주 차이 나게 한 주 뒤로 미루지 뭐 하고 밀었어요. 그렇게 조율이 끝났어. 그래서 AB 팬덤 여러분 짜잔 우리 몇 월 며칠에 올리전 열립니다 하고 우리 AB 팬덤끼리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에 다시 DM이 와서 한 주를 더 밀어달라고 쪽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팍 식었죠.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미리 공지를 했고 이미 조율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쿠셔너를 사용을 해서 정제된 언어이자 형식을 갖춘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나는 그때. 그래서 그 올리전이랑 진짜 몇 날 며칠을 DM으로 싸우면서 그 와중에 제가 간호사 나이트번 근무를 계속하면서 밤샘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 못 자고 밤에 계속 일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근무는 계속하고 올리전은 열어야겠고 막 쪽지는 계속 오고, 그래서 진짜 장르의 정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리전이 끝나고 좀 쉬고 휴식을 시킨 다음에 그 DM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그래서 저쪽도 물론 고집을 부린 건 맞는데 일정 조율 내용보다도 내 말투에, 내 말하는 법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인사말, 쿠셔너,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 지금 굉장히 빡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언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될 것도 안 되고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저쪽도 뭐 이 새끼 뭐야 이 주체 뭐야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나도 화나서 고집 부리고 그것만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는 문제였고 이거는 목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라서 내가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주체의 일을 하는 동안 협력이라던가 보냈던 모든 메일이랑 DM을 쭉 다시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예의가 없어. 근데 보내던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진짜 예의를 차린다고 차려서 너를 배려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건데 이렇게 막 시혜적인 태도로 굉장히 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주체 경험자가 거의 없었고 하나하나 누가 코칭해 준 적도 없었고 메일을 이렇게 보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걸 교정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기 전까지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남는 텍스트를 보낼 땐 지금부터라도 저 레몬티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그 후에 다른 일은 첫 계약은 아니고 그 프로가 되고 나서 이제 두세 번째 외주 계약인가? 막 일러스트 외주를 또 받았다고 막 좋아 미쳐 날뛰면서 계약서에 흥분해가지고 답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신 차린 상태니까 예의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쿠셔너도 다 쓰고 인사말도 다 쓰고 감사합니다 쓰고 근데 내가 눈치가 없어.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막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저 담당자한테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눈치가 없다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다 여기선 보는 건가? 저 사람이 쓰는 쿠셔너랑 그 쿠셔너가 포함된 문장의 뉘앙스를 읽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궁금한 것만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일러스트 의뢰서가 보통 커미션 의뢰서보다 훨씬 간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주인공이 입고 있는 이것은 길이가 어디까지 오죠? 무릎까지 오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마는 어느 쪽이죠? 눈색은 어떻게 되죠? 스포이드 찍어주실 수 있나요? 뭐 피부색은 어떤가요? 뭐 흉터는 없나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걸 세세하게 다 물어봤는데 보통 커미션에서 이런 거 뭐 물어보기도 전에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에 난 최대한 맞춰서 그리고 근데 의뢰서가 그렇지는 않으면서 나는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담당자분은 애둘러서 말하는 걸 말하면서 이제 답을 이제 정확히 안 해주니까 나는 답답해서 결국 약간 짜증스럽게 답변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쪽에서 결국 제 말투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시일이 지나서 메일함 정리하다가 제가 보낸 답장을 봤는데 뭐야 나 왜 여기서 짜증내고 앉아있어?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보자마자 갑자기 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진짜 정신 차려야지. 뭐 보낼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누가 지적을 해봤자 사실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거긴 한데 또 이렇게 경험담을 한번 듣고 난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은 작가가 되지 않으실지 싶어서 좀 주저거려 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좀 욱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서 뭐야 소송 가? 막 소송 가? 막 법원에서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들이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좀 딱딱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들이받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메일 한 통과 한 번의 인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매우 저한테 각자한테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강렬한 예시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좀 감정적으로 나갔던 일들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평소에 상대 담당자분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해주었다 한다면은 꼭 고맙단 말을 전하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그 담당자님이 항상 저한테 그 외줄거리를 주실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진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잔소리 진짜 길었다. 죄송합니다. 레몬티가 아니라 애옹이가 되려다 보니까 말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제는 이제 그림 이야기만 할 거고 음성 없이 자막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 워크스페이스 전체를 촬영한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우선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자면은 어두운 바다에 등불이 되어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소설의 신혜량이고요. 초반에 러프 잡을 때 3D 헤드를 쓰는데 이번에
클2 2.0으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3D 헤드를 본인 그림체에 맞춰서 커스텀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로 저도 제 그림체에 딱 맞게 지금 헤드를 커스텀을 해놨습니다. 그걸로 한번 그려봤고요. 보면 지금 헤드 이름에 리아르트라고 써있을 텐데 저희 집 그 웹툰 남주 이름이 리아르트거든요. 지금 근데 그릴 친구는 리아르트랑 비슷한 잘생긴 느낌이면서도 리아르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뼈가 굵은 느낌이어야 해서 그래서 약간 사각턱 헤드 모델을 살짝 섞었습니다. 턱선이 조금 더 굵게요. 그리고 거의 다 완성을 해놨는데 그 상태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를 그려놓은 걸 발견을 했어요. 마지막에 눈치채고 완전 깜놀. 저번에 패션 그릴 때도 이랬는데 마지막에 다시 좌우를 뒤집느라 머리 가르마도 반대가 돼버리고 총 홀스터에 그 총알 꽂혀있는 것도 원래 시내량 기준 좌측에 있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변해버려서 막판에 양쪽에 다 달아졌습니다. 뭐 이래저래 구멍이 많지만 저 손을 다시 그리기 싫었어요. 제가 손 엄청 그리기 힘들었는데요. 근데 총 든 자세는 손 3D 소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요새 총기류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총의 역사, 총의 종류, 막 총 백과사전 이런 거 책 사가지고 막 보고 총마다 쏠 때 어떤 소리 나는지 어떤 박자로 쏘아지는지 막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고 막 그립 방법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 그립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3D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자세는 실제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걸로 와인잔 잡는 것도 어딜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3D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어긋나게 그리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웹툰에 가끔 샴페인 잔에 와인 따라주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양 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하튼 이거 권총 잡는 방법을 제가 알긴 아는데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제 실력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 모양인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외주용으로 그린다면은 여기에 업로드 해놓은 게 완성은 아니겠죠. 나중에 완성된 그림 보시면은 그 상태에서는 완전 그림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완전히 끝난 완성물에 인물 레이어를 싹 합쳐버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인물 세부 묘사에 들어가고 뒤에 파도 몇 번 더 쳐주고 그 파도 퀄리티 더 올리고 보디가드 관련 물품 좀 더 들어가고 아니면 애초에 구성을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채우고 묘사를 해야지 진짜 외주용 일러스트 완성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웹툰이랑 일러스트의 중간 혹은 보조작가님 엄청나게 고용한 그 화려한 웹툰 같은 느낌으로 제가 딱 즐길 수 있는 퀄리티까지만 그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 그림 관련으로 할 말 있을 때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성은 뿅.